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매니아 인텔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살가드입니다. 이 마살토크 저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맛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되었네요. 그래서 늦은 만큼 재밌는 내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재밌게 듣고 댓글 많이 달아주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저는 어제 치과에서 사랑니를 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차분하게 성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네, 레알매니아 스태프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토티 나왔고요. 저도 서두에 쌀가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정신없게 지내면서 마사를 한동안 좀 진행을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서게 됐네요. 오늘 또 준비한 주제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활약 하실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마스터크가 매 시즌마다 했던 건데 좀 늦었네요. 이 2017, 2018 시즌 전반기 베스트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인 레벨의 베스트 11을 뽑았고요. 그리고 유망주 좋아하는 토트님께서는 이제 유망주 선수들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어느 쪽부터 먼저 할까요? 원래 메인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성인 레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뽑은 것도 성인이긴 성인인데 저는 이게 연령 제한을 둬서 매년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23세 이하 전반기 유럽 베스트 11으로 이렇게 뽑아왔고요. 기준은 23세 95년생 이하 선수들로 구성을 했고요. 서로는 건너뛰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베스트 11 소개를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포메이션은 먼저 4-4-2로 정해서 했고요. 골키퍼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골키퍼, 쌀가님 골키퍼 누구일 것 같아요? 글쎄요, 돈나룸마는 이번 시즌 좀 부진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누군가요? 네, 골키퍼 라치오의 스트라코샤 하는 골키퍼 넣었습니다. 네. 스트라코샤는 지난 시즌부터 이제 라치오에서 마르케티를 이제 밀어내고 주전을 꿰찬 그런 골키퍼고 지난 시즌에도 좀 이 선수가 언론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좀 안정감이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방은 좋은데 안정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안정감 부분에서도 일취월장한 모습이고 거의 이번 시즌 이 선수는 공을 동물적으로 막아내는 감각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 거의 반열 경지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록으로 보면 현재까지 선방 78개를 했고 선방률이 한 75%를 상회하는 수치인데 이게 비교를 하면 올 시즌에 세리아 탑이라는 알리송이 70 후반에서 80% 초반대고 또 한다노비치가 한 7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트라코시아의 75%는 이 둘과 비교를 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박스 안에서의 선방도 39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알리송이 40개예요. 그래서 1개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아주 이번 시즌 아주 두드러지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골키퍼고 또 매체에 따라서는 이번 시즌 세리아 전반기 베스트에도 스트라코시아 이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 아주 95년생 이 나이대 골키퍼 중에서는 단연 발군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포백, 수비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윙백들 소개를 하면 여기는 저는 가장 고민 없이 뽑은 포지션이에요. 먼저 오른쪽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킴미 그리고 왼쪽에는 발렌시아의 가야 이렇게 양 윙백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킴미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시즌까지 람의 후계자 수업을 끝내고 이제 전업 풀백으로 기량을 완전히 만개하는 중이죠. 뭐 크로스나 슈팅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그럼 팀 안에서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뭐 전술 이해도나 또 기복 없이 자기 플레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나 자기 중심도 잘 갖춰서 굉장히 반열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선수는 이제 뭐 세계 축구에서 향후 우측 수비를 이제 까르발과 함께 양분할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야는 올 시즌 이 선수는 라리가 베스트로 꼽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대항마가 뭐 조르디 알바 정도가 있는데 뭐 알바랑 가야는 뭐 취향차
뭐 종이 한 장 차이 정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야는 일단 지난 2시즌 동안은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해서 그런지 훨씬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탄탄해졌고 좀 묵직해진 느낌이 들어요. 또 물론 마르셀리노 감독을 만난 영향도 있겠고,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만큼의 그런 폭발력은 아니더라도 완급 조절을 잘 하고 또 수비적인 안정감이나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스페인 국가대표에 좀 가야가 뽑혀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좀 소식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의아하네요. 예. 그래서 가야 뽑았고요. 센터백으로 바로 넘어가서, 센터백은 빌바오의 우나이 누니에스 이 선수랑 인테르의 슈크리니아르 이 두 선수 센터백 구성했습니다. 누니에스 같은 경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선수는 올 시즌 라리가와 빌바오의 발견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흔한 스페인 수비수들하고 좀 차별되는 강점이 이렇게 막 몸으로 거칠게 막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수비, 힘으로 막 상대를 제압하고 막 신체 경합에 자신감을 보이는 수비수라는 점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굉장히 들고요. 빌바오가 지난 시즌에 이제 예라이라는 선수가 이제 라포르트랑 호흡을 맞춰서 굉장히 잘 하다가 이 선수가 고환암이 걸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병마랑 싸우면서 이번 시즌에 이제 우나이 누니에스를 이제 유스에서 콜업을 해서 라포르트랑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나이 누니에스 소개차 한번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리고 슈크리니아르는, 이 선수는 제가 지금 뽑는 11명 중에서 전반기 활약으로 봤을 때 거의 세 손가락에 꼽아도 무방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인테르로 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삼프도리아 시절에는 저 잘 몰랐어요. 이번 시즌에 처음 봤는데 이 친구는 최정상 센터백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이 사이즈부터 해서 운동 능력, 순발력, 또 이 선수가 또 볼을 잘 다뤄서 빌드업이나 순간적인 전진 드리블에도 상당한 그런 재능을 보이고 있고, 이미 세리아 전반기 베스트로 많이 꼽히고 있고, 세트피스에 가담해서 또 득점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해요. 전반기 동안 3골을 넣었을 정도로. 그래서 슈크리니아르 이 선수 당연하게 고민 없이 주저 없이 뽑았습니다. 네. 역시. 네. 그리고 중원으로 올라가서 4-4-2의 중원 미드필더 2명 빠르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 자리는 파리 생제르맹의 라비오 이 선수 뽑았고, 또 한 자리는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 두 선수 이제 중원에 이렇게 2명 세웠는데, 먼저 라비오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옷을 못 찾고 계속 좀 겉돌고 있는 그런 애매함이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거는 정말 많은데 발기술 좋고 전진성 좋고 피지컬 좋고 또 단독으로 볼 전개가 될 만큼의 패스나 킥력도 좋은 친구인데, 피보테로 세우기에는 수비력이 딸리고 또 본인이 수비하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6번 아니면 8번이 천직인 선수인데 수비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태도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계속 애매한 선수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을 찾은 느낌이에요. 티아고 모타가 빠진 자리에서 공수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적극성도 많이 좋아지면서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이 없어서는 안 될 거의 키맨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뽑았고,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저는 이 자리를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샬케의 고레츠카랑 둘이 같이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선수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4-4-2의 중미에 이 선수를 넣은 건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적합한 선수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용하려면 좀 전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 수비 부담도 좀 없애주고 앞선에서 활동량 많이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자기랑 볼 주고받아줄 선수도 필요하고, 라치오에서도 앞선에서 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넣게 됐고요. 그런 좀 전술적인 보완이 됐을 때 그 아구가 맞을 때의 위력은 대신 좀 확실한 친구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고, 북유럽 출신답게 탈압박 좋고 또 프레임도 좋아서 수비 한두 명 달고도 위력적인 그런 스루 패스가 나오고, 또 킥력도 좋고요. 이 친구도 이미 이제 세리아 전반기 베스트에 이름을 많이 올릴 정도로 아마 이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 뽑았습니다. 그리고 4-4-2의 좌우 날개 소개를 하면, 여기서부터 공격진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소개가 필요할까 싶은데 여러분들 다 아셔서, 발렌시아의 게데스하고 맨시티의 르로이 사네 이 두 선수 좌우에 이제 포진을 시켰는데요. 게데스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첫 손에 꼽을 그런 센세이션 스타라고 보면 되겠고,
이 선수는 좀 후반기에 패턴이 읽히고도 좀 잘할 수 있을지 좀 더 보고 싶기는 한데 전반기 퍼포먼스만으로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라서 꼽았고요. 사네는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이에요. 10개 어시스트 하면서 뭐 스탯으로나 또 경기장 안에서의 영향력으로나 완벽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선 쪽에 뽑을 만한 선수가 사실 되게 많았어요. 뭐 레버쿠젠의 베일리도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의 코망, 뭐 도르트문트의 플리시치, 뭐 아약스의 네레스 이런 선수도 여럿 있었는데, 뭐 플레이의 순도로 보나 뭐 팀 성적으로 보나 전반기 동안 가장 꾸준했던 사네가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전방 공격수 2명, 뭐 이 선수들 설명 필요한가요? 음바페, 제수스. 예. 음바페는 뭐 굳이 뭐 얘기할 게 없고, 제수스는 좀 부상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 유럽 탑 무대에서 뛰는 포워드 중에서 본인이 가장 독보적인 재능이라는 거를 또다시 증명을 했고요. 볼을 정말 영리하게 차는 선수고, 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공할 만한 파괴력도 갖췄고 센스도 있고, 부상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수스를 끝으로 제가 가져온 베스트 11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하는 질문인데 한 명 데려오고 싶다면 누구? 한 명 데려온다면 음바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바페 팬이셨네 이분이 또. 그래서 워낙 축구 전문가셔서 제가 뭐 태클할 게 없네요. 내 비위를 맞춰주려고 또 인테리어 선수 한 명도 없고. 저도 세리아 이제 가끔 그 TV에서 이번 시즌부터 해주니까 그 방송사를 많이 봤는데, 역시 라치오 경기가 좀 눈에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루이스 알베르토 최근에 스페인 국가대표 뽑혔던 선수가 이제 맹활약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라치오 경기 봤었는데, 스트라코샤랑 윌링코비치 사비치, 루이스 알베르토 이 셋이 정말 눈에 띄던데 이렇게 어린 선수일 줄은 몰랐네요. 좀 나이가 있는, 특히 그 스트라코샤 같은 골키퍼 같은 경우에 좀 아주 나이가 많지 않아도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선수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렸을 줄 몰랐네요. 스트라코샤는 아까 소개할 때도 이미 세리아 베스트급 골키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베스트 꼽을 때는 항상 골키퍼 자리는 돈나룸마가 단골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돈나룸마는 기록으로 보나 경기력적으로, 그러니까 밀란 안에서의 퍼포먼스로 보나 들어가기에 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밀란 이번 시즌 경기를 거의 한 90%, 9할 정도는 다 보고 있고 봐왔는데, 그러니까 선수 스스로도 좀 아직 중심을 못 잡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또 지지난 시즌 한 2년 동안 센세이션 할 때만큼의 임팩트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골키퍼 자리는 여기도 거의 저는 고민 없이 뽑은 것 같아요, 스트라코샤. 그 투트님께서 이렇게 유망주 23세 이하 베스트 11 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선수도 있을 거고 이 기회에 처음 알게 되는 선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토트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셔가지고 이 선수들 머리통 얼굴 둥둥 떠다니는 화면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서 재미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보면서 마스터크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더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제가 짠 월드베스트 11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뭐 추갈못이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선수들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부담 없이 이 선수가 뽑혔구나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4-4의 포메이션으로 짰고, 먼저 골키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 골키퍼로 뽑았는데요. 이 선수가 사실 좀 사람들의 편견, 뭐라고 할까요, 비교 이런 거와 많이 싸웠던 선수예요. 어렸을 때 바르셀로나에 입단해서 얼마 안 돼서 클라우디오 브라보 골키퍼가 있을 때는 브라보보다 뭐 선방 능력이 딸린다. 또 국가대표 가서는 마누엘 노이라는 엄청난 큰 벽이 있어서 아예 노엘보다 한참 떨어지는 애다. 이 슈테겐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기회를 왜 주냐, 이런 비판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뒤집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골키퍼라 생각이 듭니다. 데헤아, 알리송 이런 좋은 골키퍼가 있었는데, 저는 좀 결과론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의 주전 골키퍼로서 팀 1위를 이끌고 있다는 그 점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전반기 최고의 골키퍼는 테오 슈테겐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특히 이 선방 능력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뛰어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은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
패스 이런 게 좀 불안하다 이런 비판도 살짝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러한 좀 단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후방 빌드업 면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비진 4명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라이트백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토니오 발렌시아를 뽑았습니다. 이 발렌시아라는 선수가 사실 적지 않은 나이에요. 특히 이 활동량이 많은 풀백 포지션이 약간 소모가 빨리 되는 감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라는 선수의 이번 시즌 보여주는 안정감과 꾸준함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후보로는 좀 다니 아우베스 선수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프랑스 리그라는 특성상 저는 리그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이 발렌시아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 공수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맨유가 몇몇 선수들의 지금 기량이 불안정해가지고 그런 경기 전술적 면에서 시끄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시끄러운 가운데서 가장 고유하고 가장 견고하다라는 점에 좀 플러스 1을 좀 더 줘가지고 발렌시아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센터백으로는 토트넘의 얀 베르통원 선수를 뽑았는데 사실 이 선수 뭐 잘하는 거 다 알죠. 잘한다 소리 듣다가 이번 시즌은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체티노 감독이 이 베르통원 선수한테 정말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어요. 센터백으로서 최후방 수비뿐 아니라 후방 빌드업에도 많이 관여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데니 로즈랑 데이비스가 없을 때는 레프트백 땡빵까지 지금 베르통원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이 좋은 예가 웸블리에서 열렸던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이 베르통원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아슈라프 하키미를 아주 꽁꽁 묶어서 좀 약간 화제가 되었어. 이 진짜 수비가 무엇이다 이거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번 시즌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순항하는 데 있어서 이 베르통원이라는 선수의 힘이 정말 크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해리케인이 있다면은 후방에는 베르통원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베스트 11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수비수는 바르셀로나의 사무엘 움티티를 뽑았는데요. 이 바르셀로나에서 마스체라노라는 선수의 흔적을 지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움티티라는 선수가 단번에 그걸 해냈네요. 뭐 수비의 안정성뿐 아니라 후방 빌드업 능력까지 저는 어쩌면은 이 바르셀로나의 그 프랑스 국적 수비수 레전드죠. 아비달의 명성보다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피케 라모스 고딘의 시대가 가고 움티티의 시대가 오겠죠. 저는 움티티 이번 시즌 유럽 탑 맞다고 봅니다. 바란이 얼른 좀 움티티 제가 위닝 이번주가 샀는데 움티티가 바란보다 능력치가 훨씬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좀 바란 좀 분발해라 해가지고 바란이 솔직히 이번 시즌 좀 분발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많이 안 도와주네. 바란도 잘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 바르셀로나 팬들은 코시엘리 파트너로 움티티라 그러고 레알 팬들은 코시엘리 바란 라인이라 그러고 코시엘리가 없어지면 완벽하겠네요. 레프트백은 첼시의 마르코스 알론소를 뽑았어요. 일단 경기력이 아주 꾸준해요. 그리고 이 콘테라는 약간 괴짜 감독의 그런 이상한 전술 안에서 그 전술을 그나마 이해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 좀 더 플러스 요인을 줬습니다. 지금 첼시가 공격진이 약간 콘테 감독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기껏 몰아쳐 샀더니 프리미어리그 스타일 아니라고 좀 막 난색 표하면서 막 제코든 한때는 뭐 앤디 캐롤 이적설까지 돌았는데 그렇게 이제 공격진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알론소가 왼쪽 측면에서 뜬금 득점포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이번 시즌 가장 꾸준한 월드클래스 레프트백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셀로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어서 저 밀필더 라인으로 올라갈게요. 먼저 이야기할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를 뽑았는데요. 공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전술가형 감독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선수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할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펩이라는 감독의 그 특유의 전술론과 케빈 데브라인 선수의 능력이 서로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능력이 계하를 했죠. 그러면서
프리미어 리그뿐 아니라 지금 세계 레벨에서도 정말 뛰어난 미드필더로서 활약하고 있고 또 나이도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가 또 더욱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미드필더는 또 바르셀로나네요. 네, 파울리뉴 선수를 뽑았어요. 그간 바르셀로나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던 게 이 중원에서 탄탄한 실체 능력 가지고 막 해집으면서 비벼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스타일의 미드필더를 만나가지고 고전을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에 만나서 고전했거나 아니면 사미 케디라 같은 선수 만나가지고 고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국에서 영입한 중국 리거였던 파울리뉴가 바르셀로나의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되어주면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네 팀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선수를 어떻게 중국 리그 하면 약간 한물간 선수 가는 리그라는 인식이 있는데 거기서 그 조각을 찾아온 게 그 구단 보드진이나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이나 정말 역량이 대단하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파울리니가 오면서 또 지난 시즌에 약간 이제 하락세다,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욕먹던 그 라키티치나 메시 이런 선수까지 지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뛰어난 영입이 있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할 거는 아르투로 비달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선수도 지난 시즌에는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그다지 빛을 못 봤죠. 그러니까 한물 같다는 비판을 들었죠. 칠레 월드컵 진출 실패한 그 책임까지 물으면서 국가대표 은퇴를 해야 됐고 또 음주운전이나 뭐 조폭 관련된 연관되었다 하면서 그런 사생활적인 구설수까지 올랐던 선수인데 유파인케스 감독이 바이에른 다시 부임하면서 다시 지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영입했던 그 톨리소 피보테가 생각보다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달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치아고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바이에른 뮌헨에 아주 알트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비달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수비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던 그런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이 파트너,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로 기용해서 재미를 볼 정도로 정말 이 비달의 그런 공수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선수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이마르를 뽑았어요. 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를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4골을 퍼붓더라고요, 이 네이마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팀을 자기 스스로 멱살 잡아 끌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월드클래스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네이마르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그 라이트백 후보 중에서 다니 알베스 얘기했다가 프랑스 리그 수준차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이마르는 최고다. 카바니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격진 이야기할 건데요. 공격진은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실까 생각합니다. 먼저 리오넬 메시 뽑았는데요. 이 선수한테 더 이상 설명할 묘사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소리 맨날 들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공격의 천병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이 메시를 뽑았습니다. 이어서 뽑은 공격수는 토트넘의 해리케인인데요. 제이미 바디, 세르히오 아구에로 이런 선수들과 득점왕 경쟁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결국 이 둘보다 한 두세 발자국 더 앞서갔다. 결국 이 둘을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이 해리케인 선수가 너무나도 뛰어나게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특히 해리케인의 장점이 단순히 득점력이 뛰어난 것뿐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 공을 우리 팀, 그러니까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격 전개적인 면에서도 좀 득점력에 치중한 스트라이커 치고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기에 월드 클래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다음 시즌에도 하얀 유니폼 입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 벤제마요? 치명적이죠, 벤제마. 네, 이렇게 쌀가오님이 가져오신 베스트 11 들어봤고 어떻게 이 중에서 쌀가오님도 한 명 우리 팀에 자유롭게 한 명 데려온다면 누가 가장 탐나나요? 메시 빼고. 케인이지 뭐. 케인, 네이마르도 끌리는데 네이마르 데려오자 그러면은
어느 쪽 팬들이 좀 싫어할까봐 해리케인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쭉 다 흥미롭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살짝 의외라고 생각되는 선수가 발렌시아가 전반기 유럽 베스트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혹시 발렌시아에 대해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라이트백이 뭐 대표적이라면 우리 팀의 까르발 아니면은 다니 알베스 같은 선수, 뭐 지난 시즌이면 필립 람이 되겠고 그랬는데 사실 뭐 람은 은퇴했고 알베스는 뭐 유유자적하고 있고 까르발은 상태가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닌데 그런 좀 춘추전국의 상황에서 발렌시아를 딱 뽑은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 발렌시아라는 선수가 이 미드필더에서 라이트백까지 지금 전향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 수비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미드필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무리뉴 감독 체제 아래서 무리뉴 감독이 전술 변화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무리뉴 감독이 단순히 포백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공격 시에는 발렌시아가 측면 윙까지 올라가는 약간 변형 3백 같은 형식으로 보여줄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렌시아가 그렇게 변형 포백의 핵심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뭐 미드필더 윙 플레이어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꾸준한 면이나 전술 이해도적인 면에서 지금 발렌시아만한 라이트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11명 중에 혹시 이건 그냥 즉흥 질문인데 11명 중에 전반기 MVP 꼽으면 누구예요? 해리케인 뽑고 싶은데 성적이 1등이 아니라서 나는 팀 성적이 중요해.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1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누구예요? 메시? 파울리뉴 뽑겠습니다. 골은 누구나 넣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쌀가오님이 뽑은 유럽 전반기 MVP는 파울리뉴였습니다. 파울리뉴 전화해라.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11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나 토트님이 베스트 11 이야기한 것처럼 또 여러분도 자기만의 베스트 11 있을 텐데 그거는 이 마스토크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마스토크인 만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 최근 레알 마드리드 성적이 말이 아니에요. 코파델레이는 탈락했고 라리가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라인 수성이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파델레이 탈락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 라리가도 4위 수성이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고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16강 앞두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남은 시즌이 어떻게 가야 되나? 어때 사장님 남은 시즌 어떻게 가야 될까요? 레알 마드리드. 그러게요. 역시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유지가 최우선 목표겠죠. 거기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데까지 노려보는 여느 때와 같은 그런 구도네요. 사실 평소에도 4위만 안 했다 뿐이지 이쯤 되면 코파 탈락하고 우리 챔스 올인하자 이런 게 한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떨어져봤자 2위, 3위였는데 솔직히 4위는 처음 나온 수인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사실 오늘 녹음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멘트를 할지 좀 머릿속으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코파 탈락은 경우의 수에 없었거든요. 제 경우의 수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관은 면하자의 기본 전제, 기본 대전제가 코파였기 때문에 근데 코파를 떨어져 버리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 폭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관이 지금 구분응선을 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녹음 오랜만에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팀 문제, 전술적인 문제, 선수 부진 문제 여러 가지 다뤄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지단 감독은 남은 시즌의 내용과 결과 모두가 자신의 감독직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는데 결과가 사실상 지금 거의 다 날아간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그게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잔여 시즌 어떻게 좀 한 서너 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좀 청사진을 마련을 한다면 리그에서는 현실적으로 한 3위에서 운 좋으면 한 준우승 정도까지는 탈환을 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8강, 4강 정도까지 가서 전술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마냥 우연이 아니고 그냥 정말 뭐 선수들의 모티베이션이 정상을 찔러서 그게 우연히 아구가 맞아 떨어져서 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그걸 증명을 해줘야 다음 시즌에 대한 뭔가 좀 본인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마 이번 시즌이 무관으로 끝난다면 지단 감독은 옥새를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우승해도 지금 잘리지 않을까. 우승하면 그래도 우승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대회가 챔스인데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3연패가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여론이 바뀌겠죠. 워낙 지금 여세가 기운 상황이라서 이 잔여 결과에 관계없이 저는 잘릴 거라 봐요. 자기가 직접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끝날 거라 봐요, 저는. 자진사임. 좀 이렇게 더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구단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번 시즌 뭐 우승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지단이 스스로 내려오는 그런 예쁜 형태로 내려와서 서로 악수하고 사진 한 방 찍고 이별하고 이 월드컵 보면서 새 팀을 만드는 그런 거에 착수하지 않을까. 오늘 또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전 앞두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자기 감독직이 위태로워진 걸 본인이 안다 라면서 레가네스전 패배는 뭐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선수들한테 뭐 원망하는 거 없고 뭐 안 좋은 결과고 화가 나지만 뭐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감독으로서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죠. 대외적으로는 뭐 누가 못했다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은 그게 더 문제죠. 감독이란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모두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감독으로서는 팀 분위기가 안 좋아도 희망찬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줘야 하는 게 저는 의무라고 봐요. 아까 얘기한 그 팀 분위기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건데 당연히 지금 개판인 거 알죠. 그렇지만 감독으로서는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최고의 성적을 노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매너라고 봅니다. 지금 지단 감독이 궁지에 몰린 이 원인과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적 외에도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지금 팬들의 많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게 감독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다. 영입이나 뭐 선수 기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좀 본인이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지금 팬들이 기대했던 뭐 겨울 영입도 뭐 지단 감독이 없다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난국을 파헤치고 좀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팬들은 보고 싶은 건데 그게 지단 감독은 지금 현재 선수단에 대한 그런 신뢰로만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팬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답답한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1월 들어와서 라리가 성적만 1승 1무 1패 지금 하고 있는데 주말에 또 발렌시아전이에요. 발렌시아 원정 메스타야 하는데 그 경기에서 그날 또 뭔가 승점 3점이 좀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고 비기거나 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영입 문제가 아니라 지단 감독 그러니까 본인의 신변에 이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많이 들고 베니테스도 메스타 원정 간 이후에 때려쳤죠. 운명의 땅이네요 메스타야. 그때 코바치치가 개판치고 퇴장당해가지고 아파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누가 총대를 맬지. 제 예상이지만 정말 팀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해서는 유로파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만 아니면 중도 경질은 그래도 웬만하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관 예우 차원도 있고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선수 시절부터 프랜차이즈로 키워온 그러니까 뭔가 구단의 간판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지단이 중도 경질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어려움을 좀 잘 봉합하고 수습을 해서 남은 시즌이라도 잘 어떻게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죠. 뭐 지금 잘라도 데려올 사람이 없고 또 맨날 지금 지단 나가라고 성한데 지단이 선수 데려온다 그러면은 시즌 끝나고 지단 잘려봐. 그러면 그 선수도 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새 팀을 짤 거면은 이번 겨울에 쉬고 여름에 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모든 일이란 게 사이클이란 게 있어가지고 지단의 감독 사이클도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 사이클도 여기서 일단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카스티아에서 몇 년도 있지 못한 진짜
경험이 적은 감독인데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일단락하고 어쩌면은 훗날에 다시 또 전술의 연마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예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감독이 나가는 것뿐 아니라 저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몇몇 선수가 새로운 팀을 위해서 새로운 수를 새로운 무대에 담기 위해서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여름 이적 시장도 아니고 아직 반 시즌이 남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는 구단의 팬 입장에서 딱히 얘기 안 하고 응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맞죠. 지금 팀의 문제가 지단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러니까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건 맞는데 그거를 지단만 독박 쓰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거 환부를 도려내서 수술을 해야지 한 명한테만 독박 씌워서 마녀 사냥하면 그거는 틀린 거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좀 기대되기도 해요.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들어요, 솔직히. 그 몇몇 선수가 나가고 새로운 선수들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몇 명의 선수들이 새로 들어와서 새롭게 갖추게 된 새로운 전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선수들의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기대가 되긴 해요, 저도. 근데 이제 더 열을 내면은 사랑니 뽑느라 째진 곳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토크 전반기 베스트와 이번 시즌 레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네요. 사실 지금 팀 분위기가 꿀꿀해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뭐 이럴 때도 있으면 저럴 때도 있는 법이죠. 사실 언제나 이기고 언제나 1등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굴곡이 있어야 감동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 팀을 10년 넘게 응원한 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또 언젠가는 극복하고 환호의 순간으로 연결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울한 이야기로 진행이 됐는데 또 이제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우리 같이 마스터토크 하시던 토티님께서 이번에를 끝으로 또 하차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토티님의 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마사를 램의 운영진에 들어오면서 이제 쌀가오님이 이제 저한테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머리 맞대서 컨텐츠 구상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게 좀 부딪히면서 저 말고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내려오고 대신에 이제 저 대신에 오실 분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고 또 저보다 말재주도 훨씬 좋은 분이 오실 거니까 그분과 함께 또 쌀가오님이 함께 또 재밌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마살 토크에서 하차한다고 해서 제가 뭐 영영 떠나는 건 아니니까 뭐 나중에 게스트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동안 제 이야기에 흥미 가져주셨던 분들 또 꾸준히 마살 토크 들어주셨던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새 게스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는 마살 토크도 쌀가오님과 그분의 새로운 마살 토크 성원해주시고 많이 댓글 참여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저는 또 레알 매니아 안에서 또 축구 게시판이나 뉴스 게시판 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을 또 초빙을 하고 새로운 포맷이나 새로운 코너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주간 또 휴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국가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예전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몇 주 안에 또 새로운 맛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이별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만남, 새로운 팀을 또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마스터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